네, 앞서 두 기자 리포트를 종합을 해보면 시장은 커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증차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이 단가 문제 때문에 별로 그 택배업체들이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재미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해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이영애 교수를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증차 문제, 단가 문제,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우리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증차 문제부터 좀 여쭤보죠. 네. 이게 택배업계들은 굉장히 수건 사업인 모양인데 네. 증차가 잘 안 되는 모양이거든요. 정부가 왜 증차를 허용 안 해주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이 정부와 업계가 온도차가 큽니다. 온도차가 크다. 예. 정부에서는 제가 2013년, 14년에 걸쳐가지고 2만 3천여 대를 정착했기 때문에 예.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총 택배 차량이 4만 5천 대 됩니다. 네. 그중에서 2만 3천 대를 정착했으니까 충분하다는 거죠. 아, 거의 2배가 됐으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면 용달차든지 다른 또 관련 화물차를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업계에서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계에서는 흰 반발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찰을 많이 해다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올해도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올해도 정부에서 증차를 허용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이네요. 네, 보통 4, 5월 되면은 수급 현황을 분석해서 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증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충분하다. 그러니 뭐 증차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냐. 네, 근데 그렇습니다. 증차를 허용해주면 특별히 안 될 문제가 혹시 있는 건가요? 뭐 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뭐 그런 겁니까? 아마 그 영업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고 팔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움직이면 현재 지금 허가받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커지는 거죠. 또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연합체인 용달차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화물연대라든지 아마 이런 거하고도 조금 관련돼 입김이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그냥 증차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증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거죠. 예. 사실 증차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 또 앞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부와 이 업계 간의 입장차가 분명히 좀 충분히 있네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 업계 수건 문제인 증차 문제는 올해도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봅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는 매년 그 택배 물동량이 10%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현재 택배 차량 중에서 5톤 이하인 소형 이 차량들은 주로 생계형 차량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서는 사실은 허가제를 하지 않고 등록제로 바꾸면은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개인 하고 업계에서도 가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등록제로 바꾸는 이거 정부에서는 그 등록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뭐 검토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원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만약 된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예. 또 하나 문제가 단가 문제인데요. 이게 업계 쪽에서도 좀 뭐 단가를 올리고는 싶은데 뭐 올렸을 경우 이제 여기서 물량이 빠져나간다 뭐 등등 해서 이제 걱정들을 좀 하고 있다. 아까 인터뷰를 통해서 봤는데 단가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은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정부가 개입. 이건 근데 자유경쟁에 의해서 단가가 떨어지는 건데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이래서 지금 노동 문제도 최저임금제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최저운임제를 도입하고 그래서 택배 단가에 어떤 하한선을 매겨주고 그래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을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는 이거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게 자칫하면은 단가가 인하되는 건 좋긴 한데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마냥 단가가 떨어지는 걸 좋게만 볼 수는 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 흰색 번호판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흰색 번호판이라는 건 결국 일반 차량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 차량 사용하는 거죠. 등록하고 받아서. 근데 이제 쿠팡이 이제 소셜 커머스 업체인데 쿠팡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이런 차들을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차들을 해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는 이게 이제 문제 흔히 뭐 로켓 배송이라고 하던데 이 배송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던데 정부에서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이거 어떻게 좀 돼야 될까요? 원칙 없습니다. 그 업계 쪽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이라고 해서 뭐 고소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시작은 쿠팡 쪽에서는 자기들이 제3자 물류업계 쪽에도 택배든지 부탁을 하니까 이건 네. 가격 면에서나 스피드 면에서나 못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더라도 비즈니스 경영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네. 외국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아니면 알라바바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이걸 가지고 택배업계에서는 고소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뭐 경쟁을 자율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소셜커머스 업체긴 합니다만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하겠다. 이거를 네. 뭐 법적으로 이제 뭐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좀 또 차치하고요. 또 하나는 네.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아까 증차라든가 이런 뭐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좀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을 해서 무슨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이죠. 새로운 방향. 그러니까 좀 접근 방법을 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뭐 일부의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방향에서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만은 이건 근본적으로 직배로 가게 되면은 기업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반면에 택배 쪽에서는 제3자 물류 양이 줄어드니까 비즈니스하는 힘들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걸 많이 허가한다고 치면은 좋은 점은 택배업체나 제3자 물류업체에서도 자기들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직접 직배를 하지 않고 네.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직접 해줄 수 있는 사실 그런 사례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결국은 관건은 제3자 물류업체에서 물류업체들이 그만큼 경쟁력이나 그것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좀 모아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뭐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네. 정부도 물론 이거를 그냥 충분해줬다 해서 그냥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도 그렇습니다. 뭔가 지혜를 모아서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이영애 교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